네, 뉴욕 증시 인사이트 듣고 넘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외신으로 깊이 있는 분석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외신 컷 열어주시죠. 오늘 네 가지 외신 컷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보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실적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가 AI 관련된 무엇을 출시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블룸버그 소식입니다. MS에서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업무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AI가 사람 대신 알아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지 외신으로 깊이 파헤쳐 볼까요? 네, 우리의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일부 되었습니다. MS가 그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AI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자율 에이전트,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결정까지 지원하는데요. 그럼 MS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판매부터 서비스, 재무 공급망까지 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팀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요. 일일이 글을 입력해 물어보지 않아도 다양한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 반복 작업은 줄이고 직원들이 더 중요한 분석과 결정을 내리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언제 공개가 되냐? 11월에 미리 보기 기능으로 MS는 공개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대규모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에 대한 이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압박에 직면해 왔었던 MS입니다. 지난달 세일스포스가 자체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MS는 AI 에이전트를 2배로 늘리고 있으니 새롭게 공개되는 서비스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새로운 AI 구도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AI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 나라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CNBC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냈고요. 추가 부양책 또한 조금씩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외신입니다. 인민은행은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인하는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1년물과 5년물을 한꺼번에 내린 건 최근 몇 년의 시계열을 찾아봐도 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추가로 더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죠. 지준율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쌓아놓은 예금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국은 추가로 연말 전에 지급준비율 0.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에 지준율을 얼마나 그래서 인하했나 보니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때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를 1조 위안, 그러니까 약 193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0.5%포인트를 내리게 되면 무려 1조 위안이 더 유입이 되는 셈이죠. 한편 금리 인하 등 대출 일변도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봐야 효과가 크지 않을 테고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시점인 거죠.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자율을 낮추면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기업이 건전한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일련의 유동성 대책, 하루빨리 효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실적 기다려지는데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납품 목표 달성, 과연 중국이 얼마나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되고요. 마진은 예상이 14.6에서 지금 14.9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회복이 되고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초점으로 두고 봐야 될지 월가의 시각 함께 보시죠.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무엇을 초점으로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까요? 외신에서 짚고 있는 포인트 세 가지를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로보택시에 대한 세부 사항과 완전 자율주행 FSD입니다.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가치 평가의 상당 부분은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가 가져다줄 로보택시 사업의 미래와 관계가 있는데요. 분석가들은 지난번 이벤트에서 밝혀지지 않은 구체적인 생산 일정과 판매 전략을 컨퍼런스 콜에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일부 월가 분석가들은 로보택시에서 초점을 옮길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 즉 마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어디에도 중국은 빠지지 않는 모양인데 중국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모델을 쏟아내고 있는 BYD 같은 강력한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에 직면해 있는 테슬라. 그럼에도 9월 중 중국 판매량이 66%나 증가하면서 올해 최고의 한 달을 기록했었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실망감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자 현재 서학개미들은 저가 매수세에 나서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에 웃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MS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자율형 에이전트로 인해서 생기는 회사의 가치 변화가 무엇이고 AI 시장에 주는 지각 변동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행사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제 AI 중심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반복 행동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직업적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자동화 부분이 좀 상당히 다양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VBS라든지 뭐 특히나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또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그런 업무를 상당히 좀 자동화를 많이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AI 쪽으로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또 할 수 있으니까 하드 코딩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 코딩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게다가 좀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다른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쳐주는 그런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명확하게 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사람의 노동을 굉장히 더 빠르게 로봇이나 AI화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진짜 정말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정말 우리가 구독 경제화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요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뭐 확대는 굉장히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AI 칩이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은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미리 보기가 공개가 될 텐데 그 반응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 생기는 변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LPR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LPR을 인하를 했는지 요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중국 지표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GDP의 성장률이 예상치 대비했을 땐 0.1%포인트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4.6%, 4.7%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5% GDP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물음표가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을 통해서 이 5%를 맞춰나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년짜리랑 5년짜리를 동시에 내렸기 때문에 뭐 부동산 부분까지도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이 중국 지표 발표 이후에 월요일에 또 바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목요일에 전국인민대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 대한 러브콜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급 기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정말 한 2,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 한 13조, 14조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타 다른 쪽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급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소비단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소비단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지우긴 했는데 중국까지 살아나게 되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관세나 무역주의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트리거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저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싸게 팔아서 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없어질 거라서 전반적인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건 정책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뭐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LPR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기반을 만들어 놨고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중기나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의 볼륨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한 10에서 한 14% 사이로 지금 밴드를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EPS가 문제죠. 이번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EPS가 0.59, 0.60을 좀 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평가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도 EPS가 좀 감소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할인이라든지 또 차량을 판매할 때 뭐 무이자 할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량의 판매 단가 자체를 한 7에서 한 14%좀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인도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모델 2에 대한 계획이 변경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게 저가형 보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변경이 없으면 일단 Q단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인도량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 이번에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보급형 안 늘리고
변경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택시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로보택시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판매량 큐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전반적인 업종에는 부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독주, FSD에 따른 이제 소프트웨어에 따른 구독 경제화를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테슬라의 약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배터리 ESS랑 전기차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자율주행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일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항상 테슬라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 거의 열에 여덟은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각으로 해당 이슈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새벽부터 미국 특징주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